공정한 동전이 앞면일 확률. 어떤 사람은 2분의 1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이라 합니다. 둘 다 확률 전문가입니다. 무서운 수식은 없습니다. 더하기와 나누기, 그리고 컴퓨터 실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동화 속 미녀는 물레바늘에 찔려 100년을 자고 왕자와 함께 깨어났죠. 오늘 만날 미녀는 사정이 다릅니다. 저주가 아니라 자원에서 실험실 침대에 눕고 실험자가 건네는 아침 인사는 입맞춤이 아니라 질문 하나입니다. 동전은 지극히 공정합니다. 앞면과 뒷면이 정확히 반반. 그러니 답은 당연히 2분의 1 아니냐고요? 그렇게 답하는 진영을 절반파라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 차분하게 3분의 1이라 답하는 3분의 1파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양쪽 다 철학자, 수학자, 통계학자죠. 2000년 논문으로 데뷔한 뒤 100편이 이어졌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대형 과학 채널 베리타시움이 가장 논쟁적인 문제라며 올렸고 이내 반박 영상들이 줄줄이 따라붙었죠. 더하기와 나누기만으로 양쪽 논리를 걷고 미녀의 일주일을 1만 번 돌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규칙부터 정확히 적죠. 일요일 밤, 미녀는 규칙을 모두 듣고 동의한 뒤 잠듭니다. 잠들면 실험자가 공정한 동전을 한 번 던집니다. 앞면이면 월요일에 딱 한 번만 깨워 묻고 재웁니다. 뒷면이면 월요일에 깨워 묻고 기억지우는 약을 먹여 재운 뒤 화요일에 또 깨워 똑같이 묻습니다. 수요일엔 어느 쪽이든 실험이 끝나고 미녀는 질문 없이 깨어나 집에 갑니다. 핵심 조항은 이것. 깨어난 미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번째 깨어남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약이 지우는 것은 깨어있었던 기억뿐이라 규칙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즉 깨어난 머릿속은 매번 완벽하게 같은 상태죠. 나중에 무기가 될 디테일 하나, 동전은 월요일 질문이 끝난 뒤 던져도 실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화요일에도 깨울지만 정하니까요. 말로는 헷갈리니 미녀의 일주일을 달력 한 장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뜨는 자리는 색뿐입니다. 앞면 월요일, 뒷면 월요일, 뒷면 화요일, 그리고 안에서는 세 방이 완벽히 똑같아 보입니다. 미녀는 자기가 어느 세상에 있는지도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의 독은 전부 이 한 방울에서 나옵니다. 이제 법정을 엽니다. 일요일 밤, 잠들기 직전에 미녀에게 물으면 답은 당연히 2분의 1. 여기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률의 철칙이 있습니다. 믿음을 바꾸려면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깨어난 미녀가 새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깨어있다는 것. 그건 일요일의 미녀가 이미 확신하던 일입니다. 앞면이든 뒷면이든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깨어나니까요. 예상 밖의 일이 없었으니 업데이트할 것도 없습니다. 답은 일요일 밤 그대로 2분의 1입니다. 이 입장을 정식으로 변호한 이가 20세기 분석 철학의 거인 데이비드 루이스입니다. 2001년에 그 반박문은 생애 마지막 논문 중 하나였죠. 깔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다면 4반세기짜리 전쟁이 났을 리 없습니다. 이제 반대편 변호인이 첫 마디부터 이상한 곳을 찌릅니다. 첫 논증은 가장 원초적인 감각, 많이 해보면 몇 번 일어나는가입니다. 이 실험을 100주 반복하면 약 50주는 앞면, 50주는 뒷면이죠. 앞면 주엔 깨어남 1번, 뒷면 주엔 2번, 그러면 깨어남은 앞면 쪽 50번, 뒷면 쪽 100번, 합쳐서 150번입니다. 그중 동전이 앞면인 깨어남은 50번. 50 나누기 150, 정확히 3분의 1입니다. 매번 3분의 1이라 답하면 장기적으로 딱 3분의 1만큼 맞습니다. 좋은 확률이란 맞는 비율과 일치해야 한다. 이것이 출발점이죠. 말로는 안 물러서니 직접 세어봅니다. 미녀의 일주일을 1만 번 시뮬레이션에서 주 단위와 깨어남 단위, 두 장부로 적어보죠. 1만 주 중 앞면 5015주, 뒷면 4985주. 50.1 대 49.9로 동전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공정합니다. 그런데 깨어남의 장부로 넘어가면 아침은 모두 14,985번이고 그중 앞면 아침은 5,015번. 33.5%, 거의 정확히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찰.
두 장부 모두 옳습니다. 두 진영은 같은 세상을 서로 다른 분모로 세고 있을 뿐입니다. 뒷면 주가장부에 2번씩 잡히는 것, 어디서 본 풍경 아닌가요? 오래 머무는 쪽이 더 자주 잡히는 저울입니다. 빈도 말고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00년에 이 문제를 대비시킨 철학자 애덤 엘가의 대칭 논증, 저울질만으로 갑니다. 첫째, 뒷면 월요일과 뒷면 화요일. 미녀에게 완벽히 구분 불가능한 두 자리엔 다른 확률을 줄 근거가 없으니 둘은 같아야 합니다. 둘째, 앞면 월요일과 뒷면 월요일. 월요일이라 귀댐 받으면 남은 건 동전 하나뿐. 게다가 그 동전은 아직 던져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세 자리 확률이 모두 같고 합이 1이니 한 자리당 3분의 1, 앞면 자리는 셋 중 하나뿐이니 앞면의 확률도 3분의 1입니다. 새 정보가 없으면 업데이트도 없다던 철칙은요. 3분의 1파는 답합니다. 새 정보는 있다. 다만 종류가 다를 뿐이다. 깨어난 미녀가 배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속 자신의 위치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자기 위치 믿음이라 부릅니다. 조건부 확률로도 볼까요? 앞면을 H, 뒷면을 T. 지금 깨어나 질문받고 있음을 A라 두면 베이즈 정리는 이렇습니다. 사전 확률은 반반으로 공통, 싸움터는 가능도입니다. 절반파는 A를 적어도 한 번 깨어난다로 일근이 가능도가 둘 다 1, 답은 2분의 1. 3분의 1파는 A를 오늘이라는 이 특정한 날에 깨어나 있다로 읽습니다. 앞면 세상은 두 날 중 하루만, 뒷면 세상은 두 날 모두 깨어 있죠. 대입하면 4분의 1을 4분의 3으로 나눈 값, 정확히 3분의 1. 본문이 분모 싸움이 수식에서는 가능도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철학이 평행선이면 시장에 물어봅니다. 믿음은 숨겨도 지갑은 정직하니까요. 실험자가 매번 쿠폰을 내밉니다. 이번 동전이 앞면이면 한 잎을 주는 쿠폰, 얼마면 사겠습니까? 반반을 믿으면 0.5잎까지 낼 겁니다. 앞면 주엔 한 장 사서 한 잎을 받으니 플러스 0.5잎. 뒷면 주엔 두 장을 사는데 받는 건 없으니 마이너스 한 잎입니다. 두 세상이 반반이니 한 주 평균은 마이너스 4분의 한 잎. 공정한 동전인데도 반반 가격으로 사면 꾸준히 거덜납니다. 거덜나지 않는 공정한 가격은? 같은 산수를 반복하면 주당 평균이 0이 되는 지점은 단 하나, 3분의 1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보죠. 왼쪽. 반반 가격으로 약 15,000장을 산 미녀는 최종 마이너스 2,477.5잎. 3분의 1 가격이면 플러스 20잎, 사실상 균형이죠. 내기꾼의 저울은 3분의 1을 가리킵니다. 승부 끝인가 싶은데 절반파가 오른쪽 그림을 가리키며 일어섭니다. 정산 방식이 야바위입니다. 뒷면 주의 두 장은 믿음이 두 배라서가 아니라 같은 처지가 두 번 세워진 겁니다. 실험당 한 번만 정산하면 균형 가격은 0.5잎으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미녀에게 내기를 걸을 자유나 판돈을 나눌 자유를 주면 가격은 또 움직입니다. 이 대목만 파고든 논문이 따로 있을 정도죠. 그러니 지갑도 심판이 못 됩니다. 내기의 답은 정산 규칙을 따라가고 그 규칙은 우리가 정하니까요. 질문 자체가 미완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의 순간에는 결국 한 숫자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양 진영 모두 답을 끝까지 밀었고 그 끝에서 각자 아픈 총알을 물었습니다. 절반파의 총알, 월요일의 고백. 오늘이 월요일이라 알려주면 앞면 월요일은 2분의 1, 뒷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4분의 1씩입니다. 화요일 칸을 지우면 월요일 칸에 2분의 1 대 4분의 1이 남아 앞면일 확률이 3분의 2로 오릅니다. 그런데 그 동전은 아직 던져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안 던진 공정한 동전이 앞면일 확률을 3분의 2라 말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이 귀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3분의 1파의 총알, 예고된 변심. 일요일 밤 미녀는 내일 아침엔 3분의 1이라 할 거라면서 지금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믿음을 완벽히 예견하면서 지금은 따르지 않는 것, 이건 표준 합리성 원칙, 이른바 반사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두 총알을 다 피하려는 제3진영, 이 중 절반파도 있습니다. 깨어나도 월요일이라 들어도 2분의 1, 다만 확률 갱신의 표준 규칙에 손을 대야 하죠. 직관을 한계까지 밀어봅시다.
닉 보스트롬의 극단판. 규칙을 딱 하나 바꿉니다. 뒷면이면 2번이 아니라 100만 번 깨웁니다. 3분의 1파 산수로는 자리가 100만 1개, 앞면 자리는 여전히 하나, 앞면일 확률이 100만 분의 1로 떨어집니다. 눈 뜨자마자 거의 확실히 뒷면이라니. 절반파도 편치 않죠. 깨어남이 1대 2든 1대 100만이든 눈 하나 깜짝 않고 반반을 고수해야 하니까요. 직관은 양쪽 끝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2020년 필페이퍼스 서베이, 응답 429명 중 3분의 1파 28%, 절반파 19%. 과반인 53%는 유보하거나 정답이 없다고 했죠. 논문 사이에선 3분의 1파가 다수설이지만 합의는 없습니다. 뼈대는 1980년대 주보프가, 이름은 스탈레이커가 붙였고 데뷔전이 엘가 데 루이스였죠. 겨우 침실 퍼즐에 어른들이 너무 진심 아니냐고요? 껍질을 벗기면 큰 질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관측자가 여러 번 또는 여러 존재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추론해도 되는가? 이 질문은 침대 밖에서 훨씬 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우주론. 물리상수들은 생명이 살기에 기막히게 알맞아 보입니다. 인기 있는 설명은 우주가 무수히 많고 우리는 생명 가능한 곳에서만 관측한다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다는 게 관측자 많은 가설의 증거인가? 3분의 1처럼 세면 자기 지시 가정, 절반처럼 세면 자기 표본 추출 가정이죠. 미녀는 이 우주적 질문의 책상용 모형입니다. 다음은 종말 논법. 내가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 중 몇 번째인지로 인류의 남은 수명을 추정하는 악명 높은 논증입니다. 이게 서느냐 무너지느냐가 정확히 미녀를 어느 쪽으로 세느냐에 달렸습니다. 한가한 퍼즐 같던 것이 인류의 수명 계산서였던 거죠. 마지막은 양자역학. 다세계 해석에선 측정마다 모든 결과가 다른 가지에서 실현됩니다. 다 일어난다면 확률 70%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력한 답은 이걸 어느 가지에 내가 지금의 나인가라는 자기 위치 불확실성으로 읽는 것, 침실의 동전 하나가 우주의 가지 끝까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동전의 장부로 세면 2분의 1, 실험 단위 앞면 비율은 반반이고 이건 흠잡을 데 없는 사실입니다. 1만 주 중 앞면 50.1%였죠. 아침의 장부로 세면 3분의 1, 이것도 흠잡을 데 없는 사실입니다. 14,985번의 아침 중 앞면 33.5%, 검사 친구 역설과 한 뿔이죠. 싸움은 단어 하나를 둘러싼 겁니다. 확률이 세상에 대한 믿음인지, 세상 속 지금 내 자리에 대한 믿음인지. 내기조차 정산 규칙 전엔 심판이 못 됐죠. 침대 밖으로 가져갈 교훈은 하나, 누군가와 확률이 다르게 나왔다면 싸우기 전에 먼저 물으세요. 우리 분모가 같습니까? 확률의 숲에서는 몇 번 깨어났는지를 세는 방법부터가 철학이 됩니다. 오늘 밤은 부디 분모 걱정 없는 잠자리가 되시기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